자, 이제 끝판에 끝장을 볼 때가 되어 갑니다.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장수가. 한 50쪽 정도 남았죠. 이제는 또 마이너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빛과 파동에서 마이너를 조금 봤는데 그래도 그거는 양이 좀 많았습니다. 전자기보다 조금 적은 정도. 그 정도인데 이제 남아있는 연력학과 현대물리는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좀 배우죠. 화학에서 연력학이 나오니까 거기서 나오는 흐름하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니까 뭐 물리에 치우쳐서 얘기한 사람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기본은 물리학에서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잡아놓은 얘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분자 수준에 혹은 뭐 분자 간의 물질들의 생성의 과정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화학이겠죠. 그래서 과학의 제일 처음은 물리학으로 출발합니다. 그 얘기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연력학의 기본 토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화학을 보면 얘기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건 단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연력학부터 해서 차근차근 나갈 텐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얘기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걸 묶어내버리면은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정도 이렇게 하면서 쑥 흘러갈 수 있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얘기들을 다 해서 끝장을 볼 예정입니다. 자, 또 역시나 조감도로부터 단원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력학 조감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연력학은 기본적으로 두 덩어리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본 개념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이 기본 개념을 빼고 나면은 뭐밖에 없어요? 네, 연력학 법칙. 연력학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1법칙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아주 조금나 작게 붙어 있는 게 2법칙과 관련된 얘기죠. 1법칙과 관련된 얘기, 2법칙과 관련된 얘기, 이걸 어쨌든가 전부 다 묶어서 우리는 연력학 법칙이라고 명명합니다. 당연히 메인은 이 연력학 이거죠. 그래서 연력학 전체에서 핵심은 연력학 1법칙을 제대로 쓰자, 뭐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까요? 이건 어딜 가나 가장 기본되는 그 물리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학에서 가장 기본은 힘, 혹은 거기서 운동, 뭐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라면 물리 전체에서는 에너지죠. 그래서 역학에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맨 마지막에 배웠고, 빛과 파동에서는 뭐 빛 에너지, 파동 에너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좀 약간 뺐고요. 그 다음 전자기로 넘어가면 전기에 저장되는 위치 에너지, 전위, 전압, 뭐 이런 전위차 이런 얘기를 배웠고요. 그럼 여기 오면 연력학에서는 열입니다. 열 자체가 바로 에너지다라는 걸 처음 찾은 사람이 누구? 네, 줄이란 사람이 1840년에 그걸 발견하고 하나의 값인데 형태가 여러 개로 변환할 수 있는 그것을 만약에 줄이 전라도 사람이었다면 거시기 이렇게 했을 거고 외국 사람이니까 X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름을 붙여서 그때는 에너지라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게 기체에서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서 형태가 나뉘어서 저장됩니다. 내부의 에너지를 저장시킨다. 그 다음에 일을 밖에다 한다. 자, 전자기 할 때는 전하를 전류를 물의 흐름에, 그 다음에 전지를 물탱크, 상수원, 혹은 수압, 그 다음에 저항을 물의 관에 끼어 있는 관석, 혹은 축전기를 물통으로 비유하면 좀 더 낫다라고 한 것처럼 연력학에서는 얘들을 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돈. 그럼 돈을 벌어워서 내가 저축을 하고 나머지를 쓴다. 그죠? 이거는 소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돈의 흐름들을 쭉 추적할 때 돈의 총량은 일정해야 되고 그걸 벌어왔을 때 통장 잔액이 변하는 것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요 저축액 내부에 있는 요 내용들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개념에서 기체 변수를 따집니다. 그 중에서 이 잔액을 표시하는 걸 가지고 이제 온도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가지고 통장의 잔액을 뜻하면서 그거에 변화 가지고 저축액의 변화. 그럼 돈 벌어온 거 가지고 나머지가 쓴다. 그러면 외부에 쓰는 거지요. 그래서 기체 외양에 해당하는 게 뭐냐를 보면 부피에 해당하죠. 부피의 변화가 우리가 돈을 써서 치장을 하는 것처럼 외양이 변한다라고 해서 공간을 점하고 있는 그걸 갖다가
V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로 나중에 가지면 얘기하지만 여기에 온도가 붙어 있고요. 여기에 부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체를 앞에서 역학에서 배운 대로 하면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눴죠. 부피가 이때 딱딱한 놈, 강체, 물렁물렁한 놈, 유체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기체죠. 그럼 얘들이 외부에 힘을 작용시킨다. 에너지의 변형 전 버전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시간하고 결합이 되면 운동량의 변화량, 힘이 거리하고 결합이 되면 변이하고 결합이 되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흐름들을 얘기하는 가장 기본의 또 역학이니까 물리니까 힘 대신에 압력을 씁니다. 그래서 기체 변수로 PVT 요 세 가지를 쓰죠. 그 다음에 누구냐? 앞에서 역학할 때는 운동의 주체 질량, 혹은 중력의 근원 질량, 혹은 전기력의 근원 전하 한 것처럼 기체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많아요. 한, 둘, 셋, 넷 하기도 뭐 한 10에 60, 10에 몇 승이죠? 10에 23승계. 뭐 경도 넘을 것 같은데 엄청 많으니까 한, 둘, 셋, 넷 안 하고 그냥 N. 그 단위를 몰수라고 하죠. 몇 개냐? 그래서 그 덩어리를 묶어서 처리하겠다. 이제부터는 통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한 단계 팍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 연력학에서는 수학적인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기 때문에 더 진척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하는 정도보다 일반 화학에서 조금은 더 들어가는데 화학에서는 이 경계를 약간 설정하기 조금 애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문제가 뻔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보면 매번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계산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수가 남았어요. 진행을 하다 보면. 여튼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의 요 흐름들 가지고 쫙 엮어내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총량, 돈의 총량은 똑같은데 돈 버는 거 똑같은데 누구는 좀 더 풍요롭게 살고 누구는 뭔가 이상하게 사는 그 모양상 문화적인 변화하고 비슷한 건데 그런 모양이 좀 달라지더라. 똑같은 에너지인데 가만히 놔두면 퍼지는데 거꾸로 모이진 않더라. 그죠? 앞에 방향제를 키워놓으면 방향제 뚜껑에서 분자들이 교실로 쫙 퍼져나가는 방향성이 있는데 거꾸로 오는 거는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걸 또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이. 18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왜 이러냐? 중후반에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러냐를 고민하다 보니 열 에너지로 해석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라는 거는 에너지 총량은 동일한데 한쪽 방향성을 어떻게 설명할래를 할 때 엔트로피를 도입합니다. 처음에는 엔트로피를 다이렉트로 정의를 못하고 엔트로피가 변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항상 변하다. 그럼 그때 이 증가를 어떻게 표시할래? 그럼 기본적으로 열 출입이죠. 흡열하면은 흡열해서 이게 퍼지는 거, 발열하면 작아지는 건데 에너지가 커질수록 엔트로피가 커진다. 근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할 때, 그 온도일 때 출입하는 열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분모해 놓은 거는 온도의 반비례합니다. 고온일 때 출입한 열, 엔트로피 변화. 그 다음에 저온일 때 출입한 열, 엔트로피 변화. 어느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노숙자가 느끼는 만원과 이거는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재벌가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만원 다르겠죠. 그래서 똑같은 돈, 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이동하는 돈에 대해서 느끼는 행복 만족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이라고 보면 고온일 때는 그냥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무감각한 거죠. 그냥 자린고비 수준이라서 모으려고만 하는 거지 만족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좀 적을수록 만 원짜리 가지고 행복해지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만족감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낮아서 그죠?